킨 친구는 자, 하던 거 마무리하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한 파트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편 페이지는 20쪽입니다. 자, 페이지는 20쪽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요. 이제 정말 오늘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살짝 돌아가서 이제 거기다가 몇 가지를 첨가를 좀 할게요. 알겠지? 자, 이번 페이지에 밑에 뭐 어떤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의 주제는요. 자, 여기 한번 네모 쳐볼까요? 자,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수직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직선이라고 해서 아마 초등학생 때 처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 수직선은 말 그대로 어떤 직선이다? 직선은 직선인데 뭘로 되어 있는 어떤 숫자들이 막 올라가 있는 그런 직선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치? 한번 간단히 그려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때때로 이런 식의 어떤 가로 모양의 직선, 이런 걸 직선이라고 하죠. 좌우로 뻗어가는 요 직선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숫자들을 올릴 때가 종종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0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 1 혹은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3 혹은 뭐 5 혹은 뭐 5.1 이렇게 다양하게,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를 제가 몇 가지 올려봤습니다. 뭐 이런 거 저희가 해봤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무리수라는 수를 배웠단 말이야. 무리수. 어쩌면 더 큰 수가 이제 또 탄생이 됐는데, 이제 이번 페이지의 궁금증은 그러면 질문인 거야. 그럼 이제 무리수도 수인데 이 수직선 어딘가에, 다시 이 수직선 어딘가에 무리수도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리수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 페이지는 그걸 실제로 한번 찍어보는, 물론 저희가 정말 모든 수를 찍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그 무리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필기를 덧붙이자면 이런 질문인 거야. 무리수도 뭐 어딘가에 있을까? 어딘가에 있을까? 있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밑에 내용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간단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자, 책에선 보통 이제 첫 문제는 뭐 루트 2라던가 간단한 수를 한 개 보여주는데, 저는요 이걸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한번 저기 어딘가에 찍어 보겠는데, 자, 지금부터 순서가 있어.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세팅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세요. 자, 1 더하기 루트 2는 자, 기본적으로 무리수입니다. 그쵸? 루트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1이 있지만. 자, 얘를 어떻게 찍냐면, 자, 순서를 기억해. 순서를. 첫 번째는요. 자, 이걸 제가 뭐 편의상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 문제로 이번 시험에는 이런 모양의 어떤 점을 찍게끔 요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 1 플러스니까. 자,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자, 뒤에 있는 두 번째가 요 루트 2를 이제 표현해 줘야 돼.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저희는 이어서 루트 2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게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이용합니다. 약간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요, 루트 2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루트 2는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길이가 1짜리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길이가 1짜리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여러분들 얼마게요? 이 길이가 루트 2겠죠. 그치? 여기에 피타고라스를 써보시면요. 2는 네모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2야.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들을 보시면 요 직각삼각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는요.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가만 보시면 이제 요 자리가 세 번째야. 요 자리가. 근데 요 자리가 보통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플러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커지는 쪽이야. 1에서 어쩌면 자, 필기할까요? 플러스는 커지는 쪽이니까 방향으로 치면 오른쪽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는요. 약간 왼쪽 방향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이해했다면 제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1에서 출발해서 어디만큼? 루트 2만큼 어디로? 플러스 쪽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자, 이때 잠깐 이용되는 게 어떤 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얘를요 어떤 원의 반지름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얘를 반지름. 자, 반지름은요 원을 그리면 어디에든 똑같잖아요. 즉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 맞아요? 길이로 치면.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루트는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큰 맥락이야. 자, 다시 한번 제가 필기한 걸 한번 브리핑해 볼게요. 이제 밑에 문제는요, 아마 뭐, 이렇게 한번 간단히 그려봐라. 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어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길이는 어떤 간단한 수의 조합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로 루트 2를 재는 거야. 그리고 자, 얘를 이제 어떤 원의 반지름으로 이해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기도 하고 가끔은 왼쪽으로 내리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오른쪽과 왼쪽은 사실상 무슨 차이다? 플러스 쪽으로 더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뺀다는 거는 작아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이 마지막에 그럼 어쩌면 여기는요 굳이 말하면 여기는 1 빼기 루트 2겠죠. 여기는. 즉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수직선 어딘가 위에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어쨌든 뭐 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관련 문제가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런 활동이 이제 방금 제가 했던 그걸 시키는 건데 자, 실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페이지는 몇 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이해하면 아,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되는 거야. 결국은. 자, 한번 시간을 좀 재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사실 어쩌면 시험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쌤들이 뭐 이걸 진지하게 안 하기도 해. 그래도 대충은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할게. 자, 오늘 일단 큰 내용은요. 우리가 그동안 수직선이란 걸 많이 그려봤는데 무리수도 과연 거기 위에 있냐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자, 어딘가에 있는데 그럼 이제 어디 있는지를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 점도 찍을 줄 알아야 돼. 저 점이 뭐 어떤 수인지 또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가끔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왔다 갔다 문제 어떤 점을 주고 이제 이렇게 찍어봐라 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자, 몇 번으로 해볼 테니까 꼭 느낌 가져가세요. 알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1번의 PQ의 길이는, 자, 요 PQ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피타고라스로 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별의 길이가 1인 어떤 정사각형 모양의 모는종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S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아마 루트 2일 겁니다.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가 3번, 4번인데요. 3번 먼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 A라는 점의 좌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수를 가리키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위에서 제가 했던 거랑 명심해봐. 자, 첫 번째 뭐를 봐라? 요 출발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즉 출발점이 1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가 가게 될 방향을 보시면 오른쪽 방향이잖아. 즉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로, 즉 커지는 쪽이니까 플러스로. 자, 얼마만큼? 결론적으로 요 루트 2만큼 가는 거예요. 즉 요 길이랑 이 길이가 사실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이유는 결국 저희가 그린 게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똑같잖아요. 즉 이렇게 해서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커지는 쪽으로 플러스 루트 2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이해했다면 왼쪽에 있는 B라는 점은요. 자, 왼쪽에 있는 B라는 점은 우진아, 좌표가 뭘까요? 요 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그러니까 저처럼 말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게. 자, 밑에 있는 유제 4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사실 제가 좀 도와드릴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한 번만 딱 오면 돼. 한 번만 오면 생각보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체크하는 거예요. 출발점, 방향, 길이. 그래서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며 실제로 무리수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 유제 4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이면 될까요? 몇 번만 해보세요. 그냥 뭐 그렇구나 아마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활동을 하는 페이지야.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찍어봐라. 그런 활동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장은 이제 그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구나. 어쨌든 활동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지났고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자, 지원아, AB랑 CD의 길이 얼마 나오셨나요? AB는 음, 루트 2, 음, CD는 루트 5. 그쵸. 자, AB는 피타고라스 이용해 보시면 루트 2가 되고요. 자, 중2 때는 이 수를 못 구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루트를 이용해서. 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방향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점의 좌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도훈이가 도와줄래? 자, P점은요. 그럼 좌표가 뭘까요?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 그치.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말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자, Q라는 점은 준혁아, Q라는 점은요 좌표가 뭘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잘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즉 플러스로 루트 5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뭐 그런 활동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잠깐만 저희 유형책 가볼게요. 제가 부터 유형책은 숙제로 드릴 때가 많은데, 자, 유형책이 몇 쪽이죠? 18쪽입니다. 그러니까 좀 책 구성이 아쉬운 게 이 문제를 개념편에도 넣어주면 좋은데, 자,
18쪽 가보시면요. 제 유형책입니다. 1번 문제가 이번엔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좌표를 알려주고 너네한테 점을 찍어보래요. 혹시 이것도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이 수의 구조를 이해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하는 것도. 자, 그럼 제가 한 문제 시범 보여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 위에 1번, 2번은 좀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3번 가서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야. 좌표를 주고 한번 찍어보래요. 잘 봐봐.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똑같다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는 출발점이 중요하겠지. 자, 마이너스 1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길이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루트 이만큼 길이를 재야 됩니다. 뭘로? 피타고라스로. 선생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둘 중에 뭐 해야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에 루트 2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체크해야 돼? 방향을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어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약간 원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한번 점을 찍어볼래? 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그럼 위에 있는 문제 한번, 자, 1번 문제와 그리고 2번 문제 둘 다 해볼까 그냥? 자, 한번 점 찍어보세요. 자, 방금 제가 개념편에서는 이제 그림이 다 나와 있고 거꾸로 좌표를 구했는데 이번에 왔다 갔다 좌표를 주고 점을 찍어보래요. 그래서 이 식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식의 어떤 모양을 이해했다면 출발점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가 길이, 루트 2가 나오게끔 길이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방향으로 갈지.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쭉 원을 그리면 되겠죠. 이런 느낌. 자, 제가 한번 그러면 30초 후에 한번 설명드려보고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요게 나와 있길래 잠깐 온 거예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가끔은 물어봐, 쌤. 1번 문제는 이런 앞에 뭐 출발점이 없는데요. 자, 필기 드리자면 출발점이 없는 게 아니라 0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0.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자면 0에서 출발해서 길이가 루트 2만큼 재신 다음에 방향이 어디 있죠? 왼쪽으로. 작아지는 쪽이래.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림도 몇 번 그려보시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2번 문제에 왼쪽에 있는 거 봐보자면요. 자, 출발점 체크. 2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루트 2만큼. 그리고 어디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원을 그려라. 오른쪽으로 원을 쭉 그리시면 여기에 저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반대로 왼쪽 방향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뿅 돌면 여기에 저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루트 5는 어떻게 해요? 너네가 숫자를 잘 고민해봐. 루트 5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를 잘하면.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편 갈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런 식의 활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직선은 수로 된 직선이야.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유리수를 많이 찍어봤단 말이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무리수도 어딘가에 들어있네요. 즉 그 말은
실수가 수직선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리수도 들어있고 무리수도 들어있으니까. 그치. 자, 이제 다음 장은요. 방금 저희가 해봤던 그 활동에 대한, 자, 방금 전 페이지가 어떤 활동을 해봤자면 이제 이 활동에 대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이번 페이지는요. 방금 했던 그 활동에 대한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에 길게 써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나름대로. 자, 1번 문장은요. 이제 결국 뭐 거창하게 써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수직선은 뭐로 가득 차 있다?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실수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말이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즉 수직선은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무리수만으로 못 채웁니다. 즉 얘네 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여담인데요. 필기만 해드릴까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수직선을요. 같은 말로 실직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실자가 이제 여러분들 실수할 때 실자야. 그래서 뭐 수직선도 맞지만 가끔은 뭐 실직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이 실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쌤 다른 수는 여기 고1 때 뭐 배운다면서요. 그 수는 여기 못 올라갑니다. 그 수는 말 그대로 가짜 수야. 허수라서 여기 안 올라갑니다. 실수로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어쩌면 1번, 3번이 묶어서 요 같은 결론입니다. 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로 완전히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거창하게 공부하지 마.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알겠지? 그리고 자, 두 번째가 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묶어서 말할게요. 제가 지금 색깔별로 체크한 것들은 같이 이해하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2번과 그리고 밑에 있는 1번, 2번 그리고 어쩌면 위에 있는 1번, 3번과 밑에 있는 3번은 같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2번과 밑에 참고에 있는 1번, 2번은요. 이제 어쩌면 저희가 어려운 말로 어떤 조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밀하다. 즉 뭔가 단어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1과 2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1과 2 사이에는. 결론적으로 대빵 많아요, 여러분들. 무수히 많다는 거야. 이해돼? 즉 사실은 그냥 요 2번, 1번, 2번은 묶어서 쉽게 말할게요. 너네가 어떤 수 두 개를 가져와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어떤 수를 가져와도 그냥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촘촘하다는 거예요. 촘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필기를 간단히 하자면요. 그냥 무수히 많다는 거야. 실수도 대빵 많고 써있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유리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있다.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아무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 그냥 대빵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OX 문제인데 몇 개 없다. 그럼 걸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리수랑 무리수는요 굉장히 촘촘해서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물론 주의할 점은 자 필기드려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수히 많은 이제 어떤 친구는 이 말했다고 뭐 무수히 많은만 나오면 맞대. 무수히 많은 정수 혹은 무수히 많은 자연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수랑 자연수는 몇 개 안 돼요. 당연히 쟤네들은 촘촘하지 않아. 되게 생각보다 널찍널찍해요.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는 굉장히 촘촘하다는 거예요. 실수까지 포함해서.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냥 무수히 많은이 아니라 어쩌면 무수히 많은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필기해 봤고요. 그냥 문제 볼게요. 막상 문제는 쉬울 겁니다. 자, 필수에 대해 5번 풀어보실래요? 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OX 문제고요. 자, 읽어보시고 말이 되면 O. 이거 아닐 수 있는데 X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수직선은요, 첫 번째, 실수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 혼자만으로 못 메꾸고요. 무리수 혼자만으로 못 메꿉니다. 실수가 같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메워집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보통 같은 말로 실직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조밀성,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네가 어떤 두 수를 가져와도요.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무수히 많은 자연수, 무수히 많은 정수는 아니에요. 걔네들 안 촘촘해요. 알겠지? 그리고 여담인데 여러분들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둘 다 무한정이니까 똑같지 않아요?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무한에 관한 되게 오묘한 부분이고 이제 대학교 때 저는 이제 무한에 관한 걸 좀 배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죠? 선생님 무한을 어떻게 비교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유리수는 무한 중에서 좀 작은 무한이에요. 무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수라던가 아직 이제 더 파고들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연수가 많아요? 정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자연수가 많아요? 정수가 많아요? 정수요. 왜? 왜 여러분? 정수가 자연수를 포함하니까. 그쵸.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생각에는 자연수를 1, 2, 3, 4, 5, 9 이런 것들이고 정수는 0도 포함해서 마이너스 1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개수가 똑같습니다. 응? 네. 심지어 자연수랑 유리수랑 개수가 똑같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고들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그 무한을 공부한 수학자들은 많이 정신이 좀 나갑니다. 이제 말년에.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걸로 뭔가 학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은 여담이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다는 거야. 유리수는 촘촘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No. 여기 사이에도 매우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걸으시면 돼요. 되게 촘촘하다고 이해하면 돼. 촘촘하다고. 알겠지? 3번. 루트 7과 루트 3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No. 무수히 많다는 거야. 어떤 수를 가져와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4번.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실수가 대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실직선이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너네가 수직선 위에다가 점 한 개를 가져오면요. 무조건 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 유리수인지 무리수 모르지만 둘 중 하나겠죠. 무조건은.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메꿀 수 없다. 아니요. 메꿀 수 있습니다. 실수로 다 메꿉니다. 이 수직선은요. 고등부에서 배우는 수는 수직선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수예요. 그래서. 알겠지? 그리고 6번 문제.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선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는 같은 문제고요.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럼 방금 우리가 위에서 여기 사이에 수들이 많다고 했잖아. 그럼 이 밑에 있는 5개 중에서 저기 사이에 있는 수가 누구니? 라고 묻고 있고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그냥 어쩌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기도 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자,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밑에 있는 단을 좀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풀리긴 해요. 자, 수직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쩌면 중2 때까지 그 수직선 그릴 때는 되게 반쪽짜리, 사실 반도 아니라는 거야. 무리수가 훨씬 많거든요. 반도 아니라 어쩌면 중2 때까지의 수직선은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왜? 무리수를 배우기 전이라 너네가 거길 못 채웁니다. 중3 올라와서 이제 바야흐로 수직선을 다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혹시 혜리나 정답 나왔어? 자, 아닌 것은 누구게?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8? 요거? 자, 여러분 얘는요,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근데 요거 아닙니다. 혹시 다른 의견? 루트 8 마이너스 2. 여러분들 사실 이거 계산해보면 그냥 얘가 안 있긴 해요. 자, 여러분 사실 얘는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이지하게 바뀝니다.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자, 한번 제가 해볼 건데요. 자, 써있는 걸 이용해 먹을게요. 자, 루트 3과, 자, 루트 3은 1.3입니다. 사실 루트 3은요, 외워도 좋습니다. 아주 많이 볼 거라서. 그리고 자, 루트 8은요, 대충 한 2.828 정도 됩니다. 선생님, 얘는 원래 무한소수라면서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끄는 겁니다. 원래는 더 길어요. 마치 우리가 파이를 3.14라고 하는 것처럼 세 자리까지만 끄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사이에 있는 수, 여기 사이에 있는 수를 아닌 것을 골라봐라. 사실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아닌가요? 여기 사이에 있네요. 그치? 자, 루트 6은 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자, 루트 6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하시면 당연히 여기 사이에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소관계 배웠잖아. 그래서 당연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자, 지금 요거를 혜린이가 말했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자, 다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보시면요. 아이고야 귀찮다잉. 자, 0, 6, 5, 4, 4.56이고 나누기 2하면 2.28이네요. 여기 사이 여러분들 있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소위 중점 구하는 공식과도 똑같고요. 이게 평균 구하는 공식과도 똑같잖아요. 두 개를 더한다는 나누기 2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은요, 다시 중점은요, 원래 가운데 있어요. 다시 원래 평균과 중점은 그 두 수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이해했다면 굳이 안 구하고도 체크할 수 있긴 해요. 아, 가운데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네 번째 거는요, 자, 루트 8 빼기 2. 사실 얘는 뭐 바로 해보셔도 여기 사이에 없죠. 그래서 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0.4를 더해 보시면 2.13인데 얘도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거다. 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풀어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소관계도 배웠고 이제 더 큰 수인 실수란 것도 배웠잖아. 쌤 대소관계 저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요. 지난 시간계 살짝 달라진 거 혹시 보이세요? 달라진 거 혹시 보이세요? 저희가 지난번 대소관계 문제는 단순히 어떤 항으로 말하면 항 한 개씩 비교했잖아. 뭐 루트 3과 2, 루트 4랑 루트 5 이렇게. 근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뒤에 덕지 붙어 있는 요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교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그리고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다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도 크기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제가 설명할 게 위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책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자,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두 수를 빼보시면 돼요. 빼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빼보시면 원래 압니다. 이게 이제 두 수의 차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실제 값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크기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실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되게 웃기죠. 자, 둘 중에 여러분들 누가 더 커요? 뭐야 이거?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럼 초등학교 동생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당연한 거를.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이건 실제로 대학교 때 요 정의를 배우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기할까요? 원래요. 크기 비교, 대소관계의 기본이 이런 뺄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제 어떤 수술을 비교하고 싶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돼요. 두 개를 빼보라고 하면 돼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크기 비교를 하고 싶잖아. 두 개를 한번 빼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빼는 방향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볼게요. 그럼 빼보시면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 수는 관심 없고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즉 두 개를 뺐는데 자, 음수란 말은요. 도훈아. 두 개를 뺐는데 음수란 말은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뺐을 때 음수란 말은 누가 더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앞에가 커야 돼? 뒤에가 커야 돼? 누가 커야 돼? 처럼 뺐을 때 음수란 말은 뒤에가 더 크다는 그런 결론 아닌가요? 여러분들 뺐을 때 음수란 말은요. 너네가 두 개를 뺐는데 음수래. 그럼 뒤에가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즉 뺐을 때 만약 양수야. 그럼 상식적으로 앞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앞에가 뭔지 몰라도 뺐더니 0이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야. 자, 문제로 볼까요? 예를 들어 요런 이제 뭐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방금 했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을 비교하고 싶어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같이 볼 테니까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비교하고 싶어? 지금부터 두 개를 빼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빼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숙제를 잘했다며 얘네 둘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같은 모양 바꾸시면요. 그치? 이게 지난번 숙제 아니야. 즉 루트 6 빼기 루트 4는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양수거든요. 즉, 두 개를 뺐는데 양수란 말은 선우야, 앞에가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야? 선우야, 두 개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대. 그럼 앞에가 커요, 뒤에가 커요? 앞에요. 앞에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의 아이디어인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게 원래 대소관계의 정의입니다. 정말 수학적 뜻이에요. 대학교 때 배우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소개드린 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뭔가 앞뒤로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두 개를 빼보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빼봐라. 즉, 뺐을 때 이제 양수가 나오면 앞에가 큰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뒤에가 큰 거고요. 뭐 0이 나오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뺄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조금만 템포를 올릴게요. 어쨌든 뭐 그닥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네, 저거 첫 번째 문제 네, 저거 루트 씌워서 풀어보니까 또 값이 다른데요. 응? 9루트 더하기 6루트 더하기 1루트. 잠깐만요. 9루트 더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 그 3을 3을 뭐 루트 9, 네, 6을 그 1 있잖아요. 네. 루트 1로 해갖고 하니까 죄송한데 혹시 루트 6 더하기 루트 1이 루트 7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 저희 배운 적 없잖아요. 아닙니다. 너의 고정관념이야. 뭔가 루트가 더 세 보이잖아. 이거 실제로 플러스 1은요 꽤 큰 수예요. 쟤를 넘어설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로는 왼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후에 이런 느낌의 방법도 한번 소개는 드리겠지만 이건 아니야 지금. 이해했어? 이건 너의 뭔가 고정관념이야. 나도 그래 보여요. 더 세 보이는데? 아닙니다. 플러스 1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접근은 괜찮았어. 알겠지? 저희가 아직 제곱근 관련 기본 계산을 안 배웠잖아. 이제 계산은 요 파트 끝나고 그 다음 파트가 계산 파트야. 지금 어쩌면 기본적인 용어들만 숙지하는 중이에요. 자, 2번 문제는 자, 일단 풀어본 친구. 자, 누가 해볼까? 자, 민서가. 2번 문제는 일단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 결론적으로. 오른쪽이 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하자? 두 개를 한번 빼보시라는 거예요. 자, 빼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1은 루트 1 빼기 루트 2니까 자, 이렇게 빼면 당연히 음수겠죠. 그치? 그리고 뺐더니 음수란 말은 누가 더 커야 돼? 뒤에가 더 커야 돼요. 뭐 약간 요런 느낌이야. 자, 이게 어려운 친구는요. 마지막에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마지막에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올라가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조금 이제 할 줄만 하면 3번이 조금 이제 빠르게 풀 수가 있긴 해요. 좀 빠르게. 자,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어쩌면 바로 앞장에서 단에서 잠깐 소개가 됐는데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를 했다면요. 이 루트 2라는 수가 자, 물어볼까요? 대략 어떤 수 사이에 있는지를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정수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혹시 재훈아, 루트 2는 뭐랑 뭐 사이인지 혹시 말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1이랑 2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쩌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기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이라는 수, 그리고 2라는 수, 뭐 3이라는 수, 4라는 수, 5라는 이런 수들이 많잖아요, 자연수가. 그리고 저희가 얘네들은 자연수지만 억지로 루트를 쓰자면 쓸 수가 있어요. 제곱수로. 이렇게. 즉 이걸 이해했다면요. 이 루트 2라는 수가 대충 어디 사이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그러면 우진아, 루트 11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게? 몇 번 훈련해보자. 얘는 누구 사이에 있을까요? 10. 10인가요? 자, 밑에 있는 제곱수랑 비교를 해야겠지. 자, 얘는 지금 어디 사이에 있어요? 어디 사이에 있어요? 1. 1이요? 3과 4 사이에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봐.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좀 빠르게 얘가 대충 한 몇 점 얼마인지를 알아보자는 거야. 한 번 더. 그럼 자, 선우야, 루트 37은 대략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제곱수로 알아봐야 돼요. 이거 앞뒤에 있는 자연수를 제곱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선우야, 알겠어?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요? 6하고 7? 이렇게.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잘 들어. 요 다음 장 내용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이 수가 뭔지를 모르지만 대략 6점 얼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수가 대략 6점 얼마를 알게 돼요. 다시 루트 11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략 3점 얼마구나를 알게 돼요. 루트 2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략 1점 얼마구나를 알게 돼요. 이해돼? 자, 이걸 알면요, 또 다른 풀이가 생깁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예를 들어, 근데 이 풀이는요, 한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은 3번 같은 문제는 이 풀이가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어 몇 번 해볼까? 예를 들어 여기 4번 같은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루트 3이 대략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 우리가 대충 얼마다? 1과 2 사이니까 대충 1점 얼마겠죠. 그치? 그럼 3에서 1점 얼마를 빼면 이것도 한 1점 뭐 한 얼마일 거 아니야. 뭔지 몰라도. 그치? 3에서 1점 얼마를 뺐으니까. 이해돼? 자,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잠깐만. 이 문제도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게 사실 안 되는 문제인데, 왜냐면요, 얘가 대략 3점 얼마지? 이게 대략 1점 얼마예요? 사실 이거 두 개를 빼면요, 정확하게 뭔지를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잘못 골랐다. 사실 이 문제는 요거 쓰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략 한 1점 얼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는 비교가 힘들겠네. 근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인데, 잠깐만요, 잘못 골랐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이 문제? 자, 이거 해볼게요. 이게 좀 그거를 설명하기 좋겠네요.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죄송할게요. 이걸 해볼게요. 루트 7이 대략 2점 얼마거든요. 이걸로 설명되나? 되겠다. 대략 2점 얼마니까 2점 얼마에서 빼기 5를 하시면요, 이게 대략 마이너스 2점 얼마예요. 그치? 그럼 누가 더 크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어떤, 사실 제곱근이라는 수가 어떤 보통 자연수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지. 뭔지 몰라도. 그게 대략 이제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빠르게 제곱수로 알아옵니다. 대충 이제 한 어디 사이에 있구나. 이제 그걸 이용해서 대략 이건 2점 얼마니까 이제 간단한 어떤 계산을 좀 해보는 거야. 약간 간단하게 빠르게. 그래서 어쩌면 이제 뭐 좀 이제 속성으로지만 빠르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나머지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어쩌면 방금 저희가 했던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 전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용어 설명이라던가 그 모든 내용들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오히려 뒤에는 쉽습니다. 예전 방학 때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막상 계산 들어가면 너네가 아는 참고할 만한 게 되게 많습니다. 알겠지? 자, 이번 내용은요, 위에 보시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요,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말은요, 너네가 아는 소수에서
나오는 말이야. 즉 이걸 이해했다면 저희는요 원래 순서가 있어요. 무리수를 간단하게 소수로 바꾼 다음에 이 소수를 가지고 정수 부분이랑 이거를 꺼내봐라. 자, 그런 문제인데 이 용어부터 한번 저희가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자, 이제 소수 예를 들어 1.23이라고 할게요. 이런 소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생 때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1.23을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여기 0.23 따로 1 따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정수 부분은 여기를 말합니다. 즉 문제에서 정수 부분은 얼마니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요 말은요 원래 소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수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고 어떤 무리수가 주어지는데 저거를 구해보라는 거야. 느낌 와?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루트 3을 가지고 이거 한번 구해봐라.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본 게임 갈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을 먼저 알아올 겁니다. 자, 이게 방금 했던 그 방법이야. 루트 3이 대략 뭐랑 뭐 사이에 있냐는 거예요. 자, 아까 해봤으니까 바로 보이시죠? 자, 루트 3은요.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이거 사이에 있거든. 그치? 1과 2 사이에. 즉 그 말은 얘가 뭔진 몰라도 대략 얼마다? 1. 얼마 이런 거겠죠? 그러면 보이세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그러므로 정수 부분은 여길 말한다고 했잖아. 1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좀 방금 저희가 했던 그 작업을 통해서 바로 얘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아, 정수가 이거구나. 근데 이제 이어서 나오는 소수 부분을 별표 하나 치고요. 어떻게 구하는지 아이디어. 얘는 여러분들이 위에 제가 든 예시처럼 사실은 못 구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이라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써요? 그치? 무한계인데. 근데 아이디어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 설명을 위해서 위에 다시 올라가서 제가 예로 든 예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할게. 유리수는요, 기본적으로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무리수는요, 근본적으로 소수를 못 씁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자, 여러분들이 0.23은요, 혹시 이 말 이해되세요? 원래 수에서 뭐를 빼면 정수 부분을 빼준 거랑 혹시 같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원래 수에서 정수만 빼주면 소수만 남아요. 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든 이 예시의 정답은요.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게요. 이 아이디어 암기. 다시 어쩌면 필기하자면 원래 수에서 뭐를 빼라?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소수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얘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필수의 7번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다음 수에 정수 파트랑 소수 파트를 구해 볼래?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말로 하자면 정수 부분 여러분들이 방금 전 페이지의 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에 있는 자연수를 빠르게 체크해 오시며 대략 1. 얼마구나. 그럼 정수가 1이겠죠. 근데 소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얘는 약간 아이디어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원래 수에서 우리가 구한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소수만 남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위에 필기는 어렵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은. 자, 이 문제 사실 뭐 이해만 하면요 되게 금방 풀리죠. 자, 바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지원아, 혹시 1번 문제에 정수 부분 얼마 나왔어요? 2.
2. 소수는요? 루트 6 빼기 2.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정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아이디어가 아니야.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요거 앞뒤로 어떤 자연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그냥 1, 2, 3이 아니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민해 보시면 2랑 3 사이잖아. 즉 얘가 뭔지는 몰라도 대략 2. 얼마일 거란 말이지. 즉 이걸 이해했다면 정수가 여기니까 2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나올 소수 부분은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아이디어로 구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에서 뭐를 빼주면 정수를 빼주면 소수만 남아있겠죠.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혹시 2번 문제는 혜리나 한번 도와줄래? 뭐 나왔어요? 정수는 뭐 나와요? 3이요. 소수는요? 루트 10 빼기 3. 잘했죠. 똑같습니다. 정수는요, 앞뒤에 어떤 자연수가 있을까? 이게 지난번 숙제였거든요, 사실은요. 지난번 숙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알아옵니다. 그 다음에 소수는 아이디어로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주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론상 남아있는 건 소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쌤,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어쩌면 이것도 비슷해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수랑 소수를 구하는데 뭔가 앞뒤로 붙어 있잖아. 자, 배운 대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뭔지 몰라도 우리가 대략 루트 3은 얼마인지를 알고 있죠. 자, 뭐랑 뭐 사이다? 얘는 1과 2 사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이것만 붙이시면 됩니다. 자, 2 더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덧셈일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즉 대략 얼마다? 대략 얘는 3. 얼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수가 얼마다? 3이 되고 역시나 소수는 아이디어로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주면 되겠죠. 아이디어로. 약간 이런 느낌 살려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뒤로 붙어있는 건 바로 보지 마시고요. 루트만 먼저 체크하는 거야. 이 루트가 얼마일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점점 뻗어가면서 저 모양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면 한 파트가 끝이 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까지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를 배운 만큼 어떤 용어도 많이 체크해 봤고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것들을 꺼낸 다음에 좀 어떤 몇 가지 변동사항도 있고요. 어쩌면 아까 우리가 알던 거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이야. 사실은 무리수가 훨씬 많다고 있잖아. 유리수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막상. 요런 느낌.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민주야, 2번 문제의 정수 파트 얼마 나오세요? 저 아직 못 구했어요. 하는 중인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30초 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수열부터 배부르지 말고 처음엔 루트 2부터 하세요. 루트 2가 어디 사이에 있으며 점점 소위 모양 만들기로 저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저 모양을. 혹시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한번 우리 승우 물어볼까? 승우야, 정수 파트 얼마 나왔니? 한번 채팅에 써볼래, 승우야? 정수 얼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것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나름의 사정 때문에 캠을 안 켜고 마이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도 수업이야. 이 수업을 소홀히 하시면 분명히 언젠가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나온 친구 도와줄래? 혹시 민주 나왔어? 자, 정수 얼마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위에처럼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말고 얘부터 체크해 보자고요. 얘부터. 이런 것들 먼저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루트 2는요. 아시는 것처럼 1과 2 사이 맞나요? 이렇게. 이거는 다들 할 줄 아는 거지. 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음수는요. 부등호 바뀝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5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저랑 배웠던 모양 만들기 아닌가요? 모양 만들기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이 모양 만들어 주시라고요. 즉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얼마다? 3점 얼마겠네요. 대략 3점 얼마니까 여기 정수가 얼마다? 3이 되고요. 소수는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면 되겠죠. 자, 민주랑 승우랑 이해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자, 약간 이런 모양 만들기를 응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문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단원 다지기가 나오는데 얘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쉴 때. 자, 일단 개념편이 24쪽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딱 느낌 오지? 조금 휘발성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보셔야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올리는 꼭 유튜브 영상도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자, 유형책 가보시면 자, 유형책은 느낌 오시겠지만 23쪽까지입니다. 자, 유형책은요 이제 23쪽까지 다 배웠으니까 거기 앞에 안 풀린 것들은 꼭 체크하시고 숙제 한두 개 빼먹지 마시고요. 자, 아까 선우랑 지원이는 아까 못했다는 부분 오늘까지 해서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 오늘까지 해서 채점한 거랑 오답 쓴 거랑 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